예, 주식회사 어심의 제 대표이사 홍강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열린 주주총회에서 홍광호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출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새롭게 대표이사로 선출된 주주총회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인. 왜냐하면 홍광호가 자기한테 유리한 주주한테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고 자기한테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찬성표를 던질 사람만 신라호텔에 거기 주주총회 모임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에다가 본안소송으로 주총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바로 이게 본안소송입니다. 근데 문제는 취소소송의 특징상 이게 재판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얘는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3년이 걸릴지 길게는 8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동안에 얘가 회사한테는 손해가 자기 돈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는 이익이 되는 배임 행위 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홍광호로 하여금 이사로서 직무 집행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이 이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제는 이사 직무 집행 정지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기각할 것인가 인용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홍광호한테 2번 이사 직무 집행 정지하라는 가처분을 결정의 형태로 신속하게 내려줍니다. 그럼 얘가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는 판사로부터 이사 직무 집행 정지가라고 하는 임시가짜죠. 임시로 얻는 스타벅스라는 겁니다. 여하튼 가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대표이사로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3번 이사로서 직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일을 또 하는 겁니다. 법원의 결정 취지에 반해서 이사 직무 집행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아니 너 이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받아놓고 왜 결정 취지에 반하여 회사 일을 진행시키느냐. 그래서 얘들이 몰려간 다음에 홍광호가 이사 직무 집행하는 것을 위력으로서 방해한 겁니다. 위력으로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행위가 이 이해관계인들의 행위가 혹시 업무방해죄일까의 문제입니다. 예, 조금 전에 봤지만 이 업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여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으니 업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얘는 성매매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이사 지위를 가지고 이사로서 직무 집행한다. 회사 일을 하는 것은 반사회성을 띠는 윤락, 성매매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으니 얘들은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사가 하지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판사가 하지 말했는데 그 판결 취지에 어긋나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는 없습니다. 판사가 하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판례를 쭉 보겠지만 하나님과 같은 판사가 하지 말했는데 거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보호 못 받습니다. 보호 못 받는다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판사가 하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죠. 이걸 보호해 줍니까?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은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닙니다.